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왕입니다. 코왕, 오늘은 제가 좀 신박한 아이템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 제가 이거 리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제품이 나왔네요. 심지어 가지고 있던 제품은 떨어뜨려서 깨졌습니다. 진짜 멘붕의 연속이었는데 정말 운 좋게 이 신제품을 받아서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제품 인스타 360 X5입니다. 인스타 360 X 시리즈는 좀 전에 보셨다시피 카메라를 기준으로 360도 전체를 촬영해주는 재미있는 카메라인데요. 뭔가 이름만 들었을 때 막 자전거 타고 라이딩 해야 될 것 같고 스노보드 타고 하늘 막 날아다니고 스쿠버 다이빙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번에 이 X5 제품 받자마자 그냥 오사카 들고 가서 재미있게 놀다 왔고요. 여기저기 여행 다니며 촬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궁금했거든요. X5 슬로건도 All Day, All Night, All Angles를 강조했는데 계속 들고 다니며 촬영해본 결과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브이로그 여행용으로 조금만 타협하면 X5를 메인으로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의 카메라가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전문적인 스펙 비교 리뷰보다는 일반인 입장에서 정말 이게 필요할까?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왜 이 제품을 추천하는지 이 장점과 아쉬웠던 단점까지 실사용자 입장에서 모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X5를 구매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그 한 자리 여유가 있다면 구독까지 해주시면 미리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이 일상을 기록하고 남기는 것을 좋아해서 자주 촬영을 하는 편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해외여행을 가면 이 순간 나중에 다시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 여행의 모든 장면을 다 담아버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 영상을 보면 또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 조금만 더 화질이 좋았더라면. 근데 화질 좋은 카메라는 휴대성이 떨어지고요. 손떨방도 별로고 화각도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 대의 카메라를 챙기게 됐고 정작 중요한 여행에 집중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욕심 안 부리고 인스타 360 X5로 거의 모든 상황을 담았는데요. 생각보다 화질도 괜찮았고 배터리도 오래 가서 아침부터 밤, 심지어 새벽까지 이 배터리 2개로 충분히 촬영을 이어갔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출시 전에 1인치 센서라는 그 루머 때문에 사실 조금은 아쉽긴 했지만 1.28분의 1인치의 센서 업그레이드, 트리플 AI 칩으로 인한 노이즈 억제, 퓨어 모드로 인한 저조도 개선까지 어두운 골목에서도 분위기 있게 담을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냥 막 신경 안 쓰고 들고만 다니면 알아서 다 찍기 때문에 놓치는 순간 없이 전부 담아왔어요. 물론 이 편집의 번거로움은 있지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한 건 이 퓨어 모드가 5.7K에서만 지원을 한다는 그 착각을 해서 오사카에서 퓨어 모드로 촬영한 모든 푸티지는 5.7K 촬영이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7K는 이 내보내기 권장 해상도가 풀 HD인데 억지로 4K로 출력했습니다. 따라서 화질이 조금 깨져 보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동영상 선녀도를 중간으로 설정해야 자연스러운데 높음으로 설정을 해서 약간 인위적인 색감, 좀 날카롭게 나오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영상들을 보여드릴 건데 오사카를 제외한 모든 영상들은 퓨어 모드는 8K이고 선예도도 중간으로 촬영한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인스타 360 X5가 브이로그에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현장의 생생함을 담을 수 있어서입니다. 보통은 화질이 좋더라도 이 고정된 화각이거나 좁은 화각으로 인해 내가 즐기고 있는 이 딱 한순간 일부분만 보여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X5는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요. 그 장소에서 즐기고 있는 나의 모습, 내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이 지나가는 사람들, 나를 보면 막 인사하고 있는 사람들, 다른 카메라였다면 생각도 못했을 화각, 360 카메라가 아니었으면 정말 모르고 지나갔을 여러 순간들을 되새김질하며 또 하나의 추억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거든요. 게다가 이 여행지 안에 있는 나를 마치 드론이 촬영한 듯이 넓게 담을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여기서 화질에 대한 언급을 꼭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센서가 144% 커졌고 노이즈를 억제하는 트리플 AI 칩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약간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뒤에서 비교하겠지만 X4 대비 엄청난 개선이 있었다는 건 확실해요. 인스타360 X5로 8K 촬영도 가능한데요. 근데 이게 360도 전체 해상도가 8K이기 때문에 그중 일부분만 리프레임 하는 거고, 그래서 4K로 내보내기를 하려면 8K로 촬영을 해야 됩니다. 화각도 지금처럼 이렇게 넓게 뽑아야 노이즈, 그리고 어느 정도 손실 없이 화질 진짜 좋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억지로 확대를 한 후에 내보내기를 하면 이 노이즈라든지 해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건 단점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거든요. 미러리스로 촬영한 4K 영상도 억지로 한 부분을 확대하면 자글자글해집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구매하고 편집을 할 때 왜 화질이 이렇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적당히 왜곡이 없는 정도의 디오프 모드까지의 확대는 괜찮습니다. 그 이상은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애초에 360도 모두를 담는다는 취지를 생각하면서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360 카메라 중 제일 좋은 프로세싱 능력과 화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며 편집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화질이 안 좋다는 생각 하셨나요? 화질 괜찮은데? 아니면 엄청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 화질에 모든 순간을 담을 수 있다는 메리트는 확실히 무시 못할 X5의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이 장면 보세요. 첫째 딸이랑 대화하느라 둘째 딸이 이렇게 멋지고 귀엽게 춤을 추는 것도 몰랐었고요. 바이킹을 타면서 신나게 놀면서 소리 지르는 첫째 딸의 정신 팔렸을 때 둘째 딸은 사색이 되어 손잡이를 꽉 잡고 있는 모습도 남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 높이 무엇인가를 날리고 그걸 잡으러 가는 아이의 모습도 역동적으로 담을 수도 있고요. 스포츠 경기를 촬영할 때 화질이 조금 깨지더라도 확대를 하고 공이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 빠르고 흥미진진하게 영상을 기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시 후 이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분석해봤어요. 그 결과 한 줄로 표현하면 야간에 촬영할 거면 X5, 주간에만 쓸 거면 X4를 써도 무방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테스트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해가 쨍쨍한 주간에 X4와 X5 화질을 비교해봤어요.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간에는 X4로 충분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X4 영상이 전체적으로 뿌연 느낌이고 명암비나 선명도가 낮고 좀 흐리게 보여요. 역광 상황에서는 이 태양 주변이 날아가며 얼굴도 빛에 묻힌 이런 느낌이 들죠. 둘 다 8K 일반 모드였는데 DR은 X5가 더 좋았습니다. 흐린 날에는 더 체감이 돼요. X4의 경우 전체적으로 노출이 낮은 편인데 흐린 날씨를 더 우중충하게 보이게 이 회색 톤이 강해서 먹먹해 보이는 느낌이고요. 뭔가 전체적으로 무채색의 비중이 크거든요. 와, 이게 깜짝 놀랄 정도로 색감 차이가 있더라고요. 덜 생생해 보인다는 건데요. X5는 그에 비해 전체적으로 노출이 밝고 어두움의 균형도 잘 잡혀 있는데 하늘의 디테일이나 전반적인 컬러 표현도 더 좋아 보입니다. HDR 모드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먼저 X5만 5.7K 해상도에 HDR을 켜고 X4의 8K 일반 영상과 비교해봤습니다. 둘 다 HDR을 켰을 때 좀 전보다 차이는 덜하지만 그래도 X5의 화질이 확실히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X5는 HDR 모드에서 60프레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툭툭 끊기는 느낌이 싫다면 HDR 60프레임으로 촬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K에서는 120프레임도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슬로우 모션을 걸었을 때 자연스러워 보이는 속도는 30프레임 이 정도, 60프레임에선 이 정도, 마지막 120프레임에서는 이 정도 속도로 슬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X5의 가장 큰 개선사항은 저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비디오 모드로 촬영을 했을 때도 X4보다 뛰어난 화질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특유의 빛번짐 현상이 있었는데 퓨어 비디오 모드를 사용하면 말도 안 되게 좋아집니다. 오사카에서 이 두 카메라를 들고 새벽 시간에 동네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X4는 노이즈는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어둡게 나오고 빛번짐도 심하게 보이는데요. X5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나오는 게 보이죠. 야간 촬영이 생각 이상으로 잘 나와서 그 이후에도 여러 장소에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정말 빛이 없는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씩 흔들리거나 노이즈가 보이긴 했지만 이제는 저녁에도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있던 건 어두운 저조도 환경에서만 퓨어 모드가 뛰어난 게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흐릿한 날에도 빛이 부족해서 약간 특유의 떨림이 있을 수 있는데 퓨어 모드를 사용하면 떨림도 없고 색감에서도 확실하게 X4와 큰 차이가 생긴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X5에서 일반과 퓨어를 비교했으면 큰 차이를 못 느꼈겠지만 어쨌든 흐린 날에도 퓨어 모드를 사용하면 좀 더 생동감 있게 영상을 담을 수 있어 보였고요. 중요한 건 60프레임을 활용할 거 아니라면 밝은 날에는 8K 일반, 조금 어둡거나 흐린 날에는 8K 퓨어 비디오와 일반 비디오를 적절하게 섞어가며 촬영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X4와 X5의 외관을 살펴보면 거의 달라진 게 없을 정도로 이 전면은 동일하고 옆면 버튼 이런 위치랑 후면 디자인 좀 바뀌었거든요. 윈드가드가 생겼고 오디오 알고리즘이 개선되었는데요. 따라서 전작에서 살짝 아쉬웠던 마이크 성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바람 소리를 줄여주는 모드가 생겼는데 내 목소리를 좀 더 또렷하게 담을 수 있겠죠. 유튜브를 일단 이어갑니다. 날씨가 좋은데 안 더워. 여기도 이따가 집에 돌아올 때 한 번 더 이거 지나가는 가겠지만 어제까지 비가 엄청 오더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와 여보 날씨 뭐야? 날씨 미쳤나봐. 여기 어디로 갈까? 이쪽으로 쭉 가야 돼. 여기 오렌지 스트리트 가려면 왼쪽으로. 주유 패스가 있으면 여기 리버 크루즈를 예약할 수가 있어요. 공짜거든요. 진짜 이렇게 내가 촬영하면은 여기서부터 그냥 모든 걸 다 찍고 위에도 찍고 되게 신기해요.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중에 편집할 때 내가 위치랑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런 거 내가 다 할 수 있거든요. 잘만 여보 그냥 한마디 와. 그 정도야? 와. 지금 여보 절반도 안 왔어. 아무리 화질이 좋아졌다고 해도 화창한 날씨에 잘 나오거든요. 이런 야간에 라이딩 하는 것도 괜찮은지 테스트를 하러 잠깐 나왔습니다. 지금은 빛이 있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엄청 아예 빛이 1도 없거든요. 아 저번에도 그때 촬영할 때 날씨가 진짜 안 좋았었는데 오늘도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아 저번에도 그때 촬영할 때 날씨가 진짜 안 좋았었는데 오늘도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서울 잘 나오지도 않는데 하필이면 꼭 나올 때마다 꼭 이런 식으로 비가 많이 옵니다. 서울 잘 나오지도 않는데 하필이면 꼭 나올 때마다 꼭 이런 식으로 비가 많이 옵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브이로그용으로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딱 하나, 계속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360 카메라 특성상 이 셀카봉이 거치해서 써야 되거든요. 이게 촬영할 땐 좋아도 어디 두기가 애매해서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런 퀵 릴리즈 마운트를 사용하면 쉽게 탈부착할 수 있어서 기본 셀카봉이랑 함께 사용했을 때 이런 작은 가방에도 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사카 출발 이틀 전에 이 셀카봉을 꼭 가져가고 싶어서 빠르게 구매했거든요. 가격이 124,000원인데 솔직히 좀 고민을 했거든요. 너무 비싸서. 근데 지금 정말 만족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대하기는 좀 애매한 사이즈인데 소재가 생각보다 가벼워서 무겁지 않았고요. 백팩을 메고 다닐 땐 이 셀카봉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옆에 꽂아두면 되거든요. 3m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재미있는 항공샷들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삼각대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서 별도로 구비해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백팩용 퀵 릴리즈 마운트 구매하고 현재 기다리는 중인데 이 세 개를 같이 사용하면 완전 제가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이 폴디드 셀카봉입니다. 이건 진짜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품절 상태라서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쓸 때는 접을 수 있고요. 손잡이로 렌즈까지 보호할 수 있는데 안에 삼각대까지 내장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 길이가 좀 짧은 게 단점인데 일상용으로 이 셀카봉을 사용하면 이 데일리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비싼 가격이 좀 고민이라면 이런 셀카봉도 괜찮아요. 삼각대가 내장되어 있고요. 길이도 적당한데 가볍기까지 하지만 내구성이 조금 아쉽긴 해요. 어느샌가 여기 상단이 휘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휴대성과 이 가성비 면에서 좋기 때문에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꾸 제가 삼각대를 언급하는데 360 카메라를 떨어뜨려 본 사람이라면 극 공감하실 거예요. 이건 진짜 제가 바보였는데 X4를 떨어뜨려서
액정은 물론 이 양쪽 렌즈 모두 스크래치가 났어요. 근데 AS는 너무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포기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인스타360X5는 자가 수리, 자가 교체가 가능한 거 아시죠? 저도 이번에 이 수리 세트 한 개를 받았거든요. 제가 오늘은 좀 이 렌즈를 좀 깨트리러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도 좀 스크래치를 내고서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와, 그래도 되게 세게 쳤는데 한번 하늘로 날려보겠습니다. 살짝만 던져볼게요. 떨리긴 하는데. 좀 더. 오! 우와! 아, 역시 이 정도면 스크래치가 안 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조금 허옇게 뭔가 멍 같은 게 생기긴 했습니다. 아무리 내구성이 좋아졌다고 해도 이런 돌 같은 데에 긁히면 망했습니다. 여기 고무까지 다 갈려버렸어요. 렌즈 키트로 스크래치 난 렌즈를 좀 교체해 볼게요. 설명서가 있는데 주황색과 흰색의 홈을 맞춰서 공감을 끼고 밑에 흰 점이 있고요. 여기 정확하게 맞추고 돌려야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전 처음에 막 돌리다가 좀 애를 먹었거든요. 쉽게 할 수 있는데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릴 때도 톱니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아서 좀 고생했어요. 두 바퀴를 돌려서 마지막에 흰 점이 하단에 위치해야 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360 카메라 보급에 있어서 딱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할 수 있는 변화다, 혁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360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야지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카메라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했다가 와, 진심 이걸 왜 이제야 써본 거지? 싶었어요. 이 X5의 찐 장점, 셀카봉이 사라지게 하는 건데요. 이게 사진에서 진짜 빛을 발합니다. 타이머는 기본으로 5초 맞춰져 있고요. 그냥 쭉 뻗고 찰칵, 스마트폰으로 연동해서 16:9 가로든 9:16 세로든 바로 편집 가능하고요. 내보내기도 딜레이 없이 바로 되기 때문에 대충 찍어서 다양한 앵글로 사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 여행 블로그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거의 사기템 수준이 아닌가. 그냥 막 찍고 나중에 필요한 장면만 쏙쏙 뽑아서 블로그에 그냥 넣으면 끝. 구도 고민 필요 없고요. 셀카봉이 나오냐? No. 남들한테 부탁할 필요? 없어요. 진짜 이게 찍어보면 왜 이걸 지금까지 안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번엔 새로 생긴 기능이죠. 촬영 한 번에 FHD 평면 영상 하나, 5.7K 360 영상 하나를 동시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16:9 가로 또는 9:16 세로로 촬영할 수 있고요. 인물 얼굴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막 따라다니는 이 팔로우 기능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전 무조건 4K를 고집하다 보니 잘 안 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막 편집이 좀 귀찮으신 분들, 인스타나 유튜브에 올릴 쇼츠, 짧은 영상 빠르게 올리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딱 필요한 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찍고 바로 업로드 할 수 있어서 간편하고 좋겠죠. 타임랩스나 타임 시프트 같은 기능도 사용해봤는데요. 사실 일반 모드로 촬영하고 인스타360 스튜디오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모션 블록까지 넣으면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 기능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타임 시프트는 예를 들어서 1초에 2프레임만 저장을 하는 식으로 카메라가 자동으로 프레임을 적게 찍기 때문에 용량도 적고요. 배터리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일반 영상은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용량도 크고 배터리 소모도 큽니다. 따라서 애초에 타임 시프트를 보여주고 싶고 장시간 촬영할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타임 시프트로 촬영하는 게 좋았어요. 반면 야간에는 좀 달랐는데요. 타임 시프트에는 퓨어 모드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어둡고 노이즈도 더 보였거든요. 이럴 때는 8K 퓨어 모드로 촬영한 다음 속도 조절을 해서 이렇게 편집을 하면 좀 더 보기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줬습니다.
실사용하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게 360도 전체를 8K로 담다 보니까 용량 압박이 좀 있거든요. 이번 오사카에 512기가 메모리 카드를 들고 3박 4일간 놀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한 1기가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용량이 크다고만 생각할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360 영상 하나로 전면, 후면, 위아래, 심지어 쇼츠용 세로 영상까지 뽑아낼 수 있거든요. 리프레임에서 만들 수 있는 원본 데이터 뷔페라고 생각해보세요. 필요한 컷만 평면 영상으로 추출하면 용량 확 줄어들고요. 여러 장면을 한 번에 촬영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파일 하나가 많은 걸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뽑을 거 다 뽑아냈으면 원본은 지우면 되고요. 애초에 이 인스타 360X5는 이런 용도로 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편집 방법은 별도로 영상 제작을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하고 싶은데 이미 분량 조절 실패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솔직히 X4도 이 푸꾸옥 갔을 때 구매를 했고 열심히 촬영하고 그 이후에 일상생활 할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여러 카메라들이 있었고 앞에서 말한 저조도 화질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X5는 자주 들고 다니며 촬영하게 되더라고요. 뭐 다른 말 할 거 있습니까? 이 한마디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할 거면 꼭 이 단품보다는 제가 말한 액세서리 최소 한두 개 정도는 함께 구매하시는 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비결이니 기억하시고요. 이번 영상에서 못다한 얘기는 별도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액세서리에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편집 방법, 촬영 기법, 그리고 이 X5로 촬영한 오사카 3박 4일 여행기 등등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앙!